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야 그 자녀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의 노세영 관장님 간의 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판결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분할 금액이 판결이 되어가지고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SK 사건에서 바라봤던 재혼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는 또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회사의 김동일 변호사님과 같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김동일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어떤 그 재혼 과정의 상속 문제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에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최태원 회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혼 의사를 밝히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며 결혼 생활에 파탄을 알리고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9년에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노 관장 측에게 1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가 얼마 전 5월 30일에 있었는데요. 1심이 뒤집히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과 위자료 20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고 예고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저도 사실 전혀 보지 못했던 금액입니다. 위자료를 20억 원이나 지급했다는 것도 사실 이혼 소송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단히 큰 금액이고요. 말 그대로 정말 세계의 판결이었고,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속 문제로 이거를 이제 본다 보면 아직 재혼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실혼 배우자나 이런 재혼 과정에서 요즘에 상속 분쟁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그 SK그룹에서 발생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재혼 과정이나 또 이런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 어떤 상속 문제가 주로 발생을 하는가를 SK 사건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노세영 관장님이 많은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고 또 이제 위자료도 많이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분 사이에 자녀 세 분이 있었는데 전혼 배우자 사이에 있는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이혼을 하셔서 이제 어머니의 상속에서 배제가 될 것이고 또 재혼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야 그 자녀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까? 우선은 노소영 관장도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훗날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이사장과 사이에 자녀도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나눌 때에는 그 3명의 자녀와 그 김희영 이사장과의 사이의 자녀 이렇게 다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을 많이 이전해 줘야지 나중에 상속에 있어서는 자녀들은 더 유리한 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김희영 이사장과 재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로서 또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나눌 때에는 최태원 회장보다는 노소영 관장이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게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의 자녀들에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에서 많은 문제잖아요. 자녀를 놔둔 상황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혼을 하시는 경우에 그 이혼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의 상속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은 단지 이제 금액이 커서 더 주목을 받았을 뿐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입장에서 봤을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하고 이혼을 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재산 분할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나중에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재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 중에서 저희 회사가 진행했던 좀 기억나는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그 부인에게 주는 내용으로 재산 분할 합의를 했는데요. 그 분할 합의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남편이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통해서 재혼 배우자에게 그 아파트를 유증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재혼 배우자가 이걸 등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의 자녀들은 그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재산 분할에서 그런 합의를 하시면은 꼭 등기를 빨리빨리 이전을 시켜놔서 전원 배우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결국 이혼 판결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이전이 되는 시점은 소유권 등기까지 장부상으로 뭔가 공부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남편의 재산으로 계속 남아있게 돼가지고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사망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서 괜한 또 법률적 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안에서는 본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지금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이 된 이후에도 본다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혼 배우자 입장으로 계속 남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하는가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저희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통해서 재산을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냥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면은 지금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혼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제3자가 되잖아요. 사실 그 배우자에게 유증을 하든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유증이나 증여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유류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리 신탁이든 증여든 뭔가로 이게 해놓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유류분 기초재산의 증여를 언제 했느냐 이런 시기에 따라서 그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률상 배우자로 들어가고 만약에 유언이나 유증을 다 해버리면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지금 사실혼 배우자가 되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류분 결과에서 반드시 그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냐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한번 따질 건 따져봐야 물론 이게 되게 금액이 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지금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물론 제3자도 반환을 할 수 있는데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이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재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고 받았어야지 유류분 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받은 경우라면은 1년 이전에 받았고 그 재산을 받는 시점에 피상속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있어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재산을 받았지만 이 재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 예로 들자면은 계속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이고 내가 유류분권이 침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받았다. 이렇다면 유류분 반환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오히려 그냥 혼인신고를 안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SK 회장님과 배우자분의 이혼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이 재혼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고 또 실제 이행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상속권 유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또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랑 그냥 동거인이 있을 때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또 실제 뭐 혼인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유언이나 뭐 증여나 이런 걸 언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류분 문제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복잡 미묘한 부분이 좀 숨어져 있다, 이 재혼가정의 상속 문제에서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 김동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